이대로면 전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대체 이란이 원하는 게 뭡니까? 파키스탄 외교부 상황실,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27년 차 중동 협상, 베테랑 자파르의 외침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던 그 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밀실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름이 튀어나왔거든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강대국들의 체스판을 단숨에 뒤집어 엎은 절대적인 열쇠. 그것은 바로 모두가 국영꾼이라 비웃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의 오만함을 산산조각낸 소름 돋는 반전과 위대한 역정읍.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외교부 중동 담당 베테랑 외교관 자파르입니다. 과거 저는 한국의 무기와 기술을 그저 볼품없는 깡통이거나 선진국의 흉내나 내는 조잡한 고철 덩어리라며 철저히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기름이나 굽신거리며 사가는 국영꾼 약소국이라며 철저히 무시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저는 그 교만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콧방귀 뀌며 코웃음 쳤던 바로 그 나라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벼랑 끝에 몰린 세계 에너지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가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이슬람아바드 세레나 호텔의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색과 파란색의 경찰차 경광등이 쉴 새 없이 번쩍이며 외벽을 훑고 지나갑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호텔 전체를 짓누릅니다. 에어컨이 쉴 새 없이 찬 바람을 뿜어내지만 제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흐릅니다. 호르무즈 협상 테이블은 지금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가 멈춰버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파키스탄 중재팀인 저희는 이 숨막히는 밀실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공습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이란 본토를 강타합니다. 이란의 핵심 시설들이 불길에 휩싸이고 최고 지도자마저 목숨을 잃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분노한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섭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겁니다. 매일 2,100만 배럴의 피가 흐르던 길목이 콱 막히자 전 세계는 즉각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배럴당 $100. 모니터 위에서 붉게 깜빡이는 이 끔찍한 숫자가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공급 차질이라며 경고장을 날립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를 훌쩍 넘기며 폭등하고 아시아 전체의 경제가 뿌리째 흔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군사 옵션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전쟁 권한법 시한이 만료되어가는 5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회 승인조차 필요 없는 전면전의 그림자가 중동 하늘을 짙게 뒤덮고 있습니다. 이 좁은 회의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의 수면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살얼음판 같은 대치가 이어집니다.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차관은 굳은 표정으로 선언합니다.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통행권 회복이 먼저입니다. 핵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입니다. 경제 제재의 숨통을 트지 않으면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표단은 콧방귀를 낍니다. 핵 폐기가 빠진 합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서류 가방을 거칠게 닫으며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양측 모두 자신이 쥐고 있는 패를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톱니바퀴가 완전히 어긋난 채 헛돌고 시간만 무정하게 흘러갑니다. 저희 중재팀은 양쪽 회의실을 땀이 나도록 오가며 간극을 좁히려 애쓰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와 날선 경고뿐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상황실로 돌아옵니다. 밤을 꼬박 새운 부하 직원이 충혈된 눈으로 문서 더미를 들고 다가옵니다. 아시아 각국의 에너지 취약도 긴급 분석 자료입니다. 팩스 용지를 무신경하게 훑어내려갑니다. 중국 121치, 일본 91치, 그리고 한국이 보입니다.
비축유 7개월치, 중동 원유 의존도 70%에 그 수입 물량의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봉쇄가 길어지면 제조업 생산비가 12% 폭등하고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칠 거라는 섬뜩한 전망도 함께입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한국의 타격이 가장 심각해 보입니다. 이들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탁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당장 치워. 지금 한국이 문제야? 구매자는 그저 구매자일 뿐이야. 원유나 사 가는 나라가 이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에서 무슨 카드를 쥐고 있겠어? 기껏해야 기름값 더 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전부겠지. 한국은 이 판에 낄 자격도 능력도 없어. 저는 참으로 오만방자합니다. 27년간 중동의 굵직한 협상판을 지켜봤다는 얄팍한 자만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한국을 그저 변방에 힘없는 소비국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이란이 꽉 막힌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몰래 준비하고 있는 비밀 제안서 안에 그 보잘것없다고 여겼던 한국의 이름이 가장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바깥의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협상 시한의 모래시계는 마지막 모래알을 떨어뜨릴 준비를 합니다. 저의 이 어리석은 확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질지.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의 밤 공기는 뜨겁고 끈적입니다. 창문 틈새로 매연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들어와 코끝을 찌릅니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똑딱, 똑딱. 마치 폭탄의 타이머가 줄어드는 소리 같습니다. 저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칩니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만 커피잔이 수북하고 바닥에는 찢어진 문서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해 눈앞이 흐릿하지만 억지로 정신을 부여잡습니다. 이 방에서 내려지는 결정 하나에 수억 명의 목숨과 밥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 대표단은 아예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쏟아내는 분노의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그들의 스마트폰을 울립니다. 합의를 원하지만 난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이란 지도부는 분열되어 있고 우리의 군사력은 언제든 출격할 준비를 마쳤다. 이 한 줄의 문장이 협상장 안에 얼음물을 끼얹습니다. 미군 합참의장과 중부사령관이 백악관에서 45분간 새로운 대이란 작전 계획을 보고했다는 정보기관의 첩보가 제 책상 위 붉은 파일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가공할 만한 군사 옵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란 측 아라그치 차관의 눈빛도 도끼를 품고 번뜩입니다. 미국이 원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우리가 굽히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의 숨 막히는 압박 속에서 그 역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란도 잿더미가 되겠지만 그 전에 전 세계 에너지망을 동반 자살로 끌고 가겠다는 벼랑 끝 전술입니다. 배럴당 유가가 $105를 돌파했다는 속보가 상황실 모니터를 붉게 물들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폭락하고 유럽의 공장들은 가동을 멈출 준비를 합니다. 저는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토해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미치광이들의 폭주를 멈출 수 있단 말인가? 중재자로서 제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않고 체면을 살려줄 제3의 변수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 척박한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그런 기적 같은 카드가 존재할 리 만무합니다. 그때 부하 직원이 다시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팩스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국장님, 이란 측에서 비공식 루트로 새로운 제안서 초안을 넘겼습니다. 단계별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프링처럼 의자에서 튀어오릅니다. 낚시채듯 종이를 빼앗아 들고 형광등 불빛 아래로 가져갑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글씨를 훑어내립니다. 1단계 전쟁 종식, 2단계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회복, 그리고 3단계에 이르러서야 핵 협상 돌입.
여기까지는 기존의 고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 3단계 조항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덧붙여진 특정 국가와의 전후 에너지 및 재건 협력 최우선 보장이라는 문구가 제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낯선 전혀 예상치 못한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제 눈을 의심합니다. 안경을 벗어 셔츠 자락에 벅벅 닦은 뒤 다시 들여다봅니다.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란 놈들이 돌았나? 왜 뜬금없이 이 판국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거지? 저는 서류를 흔들며 소리칩니다. 제 오랜 외교관 생활 27년 동안 이런 황당한 요구는 처음입니다. 전쟁의 당사자도 아니고 중동의 군대를 파병한 강대국도 아니며 그저 우리에게서 기름이나 사다 쓰는 아시아의 조그만 공장 국가가 왜 세계 패권을 다투는 문서 한가운데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오류입니다. 당장 이란 실무진에게 연락해서 오타가 아닌지 확인해. 저는 핏대를 세우며 지시합니다. 그 나라가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말로 쓰일 자격이 없다는 저의 굳은 편견이 제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저는 한국이 그저 비싼 값을 치르고 에너지를 구걸하는 나약한 호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유한 진정한 힘, 사막의 모래 폭풍을 잠재우고 바다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그 경이로운 기술력의 실체를 아직 0.1%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의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곰팡내와 묵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두운 전등 아래에서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미친 듯이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십수년 전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땀 냄새를 풍기며 막노동이나 하던 나라, 우리 파키스탄의 댐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던 가난한 노동자들의 나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무기라 해봤자 강대국들의 고철을 주워다 조립한 깡통일 것이고 그들의 기술력이라 해봤자 선진국의 하청을 받아 흉내나 내는 수준일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이런 근본 없는 나라를 카드로 써서 미국을 압박하겠다니 이란 지도부도 어지간히 궁지에 몰렸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제 손끝이 두꺼운 파일의 책장을 신경질적으로 넘깁니다. 당장 내일 아침 열릴 2차 대면 회담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이란을 다그칠 논리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이 이 조항을 보는 순간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폭격기의 시동을 켤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꺼운 서류철을 넘기면 넘길수록 제 입가의 비웃음은 점차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페이지를 가득 채운 객관적인 지표와 숫자들은 제가 알던 낡은 지식과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자료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와 발목을 휘감는 듯합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한다고 믿었던 저의 알량한 외교적 식견이 저 멀리 동방의 작은 나라가 벼려온 무서운 칼날 앞에서 산산조각 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창밖으로 붉은 새벽이 밝아오고 있지만 제 머릿속은 거대한 해일이 덮친 듯 하얗게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태양이 이슬람아바드의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지만 제가 서 있는 이 세상은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세레나 호텔의 복도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쬐는 파키스탄의 아침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강렬하지만 협상장 안의 사람들은 모두 얼음장처럼 차가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된 지 벌써 수일째, 지구의 심장 박동이 멈춰가는 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 매일 2,100만 배럴의 피가 흐르던 대동맥이 끊어지자 세계 경제는 문자 그대로 발작을 일으키며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에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비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붉은색 화살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세계 주요 증시의 전광판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배럴당 $105를 돌파했던 국제 유가는 이제 $120,
130달러를 향해 미친 듯이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런던과 뉴욕의 금융계는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시아의 거대한 공업지대들은 서서히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나라들의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유럽의 거대한 석유화학 공장들은 원료를 구하지 못해 가동을 중단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며 폭동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경제적 재난은 다가올 진짜 지옥에 비하면 한낱 얕은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48시간이 더 지나면 미국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강행할 것입니다. 서류를 탁상에 내리치며 뱉어낸 미국 대표단장의 이 한마디는 협상장 안에 남은 산소마저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백악관 앞 잔디밭에서 마이크를 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는 이란이 즉각 해협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군사시설을 구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실제로 중부사령부의 명령을 받은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페르시아만 입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진격하고 있으며 괌 기지에 주둔하던 B-52 전략 폭격기들이 일제히 출격 준비를 마쳤다는 첩보가 초단 위로 갱신됩니다. 하늘과 바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비비린내 나는 전쟁의 화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이란 역시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밤새 동료들의 죽음을 목도한 이란의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은 뼈저린 슬픔을 지독한 복수심으로 승화시킵니다. 우리의 석유가 바다를 건너지 못한다면 그 누구의 배도 이 바다에 떠 있을 수 없다. 이란 측 아라그치 차관의 눈빛에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맹수와도 같은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이란 연안에 촘촘하게 배치된 지대함 미사일 포대들과 쾌속정 부대들은 미군 함대를 향해 레이더를 켜고 최후의 돌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누군가 실수로 반가쇠를 당기기만 해도 3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거대한 불바다가 중동 전역을 단숨에 집어삼킬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양측 대표단의 회의실을 땀범벅이 되도록 오가며 입술이 부르트도록 설득을 시도합니다. 서로가 파멸하는 길입니다. 군사 행동만은 멈추고 우선 경제적 숨통부터 조금씩 트며 대화를 이어나갑시다 라고 간절히 애원해 봅니다. 파키스탄의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 압박과 회유를 반복하지만 거대한 증오와 자존심이라는 장벽 앞에서 저의 얄팍한 외교적 수사들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만도 못합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는 양측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달콤한 당근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패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라는 항복 문서만을 요구하고 이란은 당장의 생존을 위한 제재 해제만을 부르짖으며 평행선을 달립니다. 양측 모두 자신이 쥐고 있는 카드가 없기에 상대방의 양보만을 강요하며 파국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지독한 독약처럼 제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27년간 숱한 분쟁을 조율하며 중동의 평화를 지켜왔다는 저의 자부심이 오늘 이 좁은 회의실 안에서 한낱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일상이 파괴되고 경제가 불타오르기 직전인데 명색이 수석 중재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두 손을 놓은 채 지옥의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발 그 누구라도 좋으니 이 꽉 막힌 벽을 허물고 양측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을 기적 같은 교환 카드를 던져주기를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합니다. 극도의 피로 속에서 눈을 감는 순간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때리는 하나의 낯선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이란이 은밀하게 건넸던 비밀 제안서 초안, 그리고 그 안에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처럼 튀어나왔던 세 글자. 바로 제가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웃었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란은 왜 벼랑 끝에 몰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미국을 압박할 치명적인 군사 무기 대신 한국이라는 엉뚱한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토록 강경하게 버티던 이란 수뇌부가 전후 재건과 에너지 협력의 유일한 구원자로 한국을 지목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거대한 의문이 파도처럼 제 이성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강대국들의 군 홧발 아래서 눈치나 보며 원유를 구걸하던 약소국으로만 알았던 한국이 도대체 무슨 압도적인 힘을 감추고 있기에 이 거대한 파멸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저의 낡고 오만했던 편견이 서서히 금이 가며 그 틈 사이로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진실의 빛이 새어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서늘한 한기가 올라와 발목을 휘감는 듯하지만 제 온몸은 뜨거운 충격과 걷잡을 수 없는 흥분으로 펄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손에 쥔 두꺼운 서류철의 거친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제가 27년 동안 흔들림 없는 진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세계의 낡은 질서가 뿌리째 뽑혀 나가는 기분입니다. 서류철의 첫 번째 항목은 이란 전후 재건 예상 시장 규모 및 선호 파트너에 대한 치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란은 폭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가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이 절실합니다. 무너진 에너지 플랜트 설비, 폭격으로 주저앉은 항만 시설 재건, 불타버린 정유공장 복구, 그리고 멈춰버린 선박 건조. 그 모든 생존의 필수 항목 최상단에, 아니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대안으로 붉은 밑줄이 그어진 차에 적혀 있는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부가 왜 벼랑 끝 대치 상황에서 콕 집어 한국을 애타게 원했는지 그 숨막히는 해답은 다음 장에 빽빽하게 적힌 경이로운 통계 수치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세계 선박 건조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 특히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전 세계가 벌벌 떨며 목을 메고 있는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운반선 시장은 한국의 빅3 조선소가 사실상 전 세계의 바다를 독점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통계가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유럽의 차가운 도시로 이어지는 생명줄과도 같은 천연가스가 전부 한국의 기술력으로 빚어낸 거대한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카타르의 천연가스 물동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타내는 꺾은 선 그래프는 오직 한국의 소나기 안에서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잿더미가 된 이란이 다시 원유와 가스를 팔아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려면 한국의 경이로운 조선 기술과 해양 플랜트 인프라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바다로 나아갈 수 없는 완벽한 종속 구조인 것입니다. 한국은 그저 비싼 값을 치르고 원유를 구걸하는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를 전 세계로 퍼나르는 거대한 혈관 그 자체를 창조해내는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숨통을 완전히 틀어막고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은 첨부된 방산협력 수요 예측 보고서입니다. 알라시어 세상에 이게 정령 극동의 나라가 만들어낸 무기란 말인가? 저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켭니다. 최우선 공급 가능 국가 목록에 군사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를 압도하는 위치에 한국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작전일지 메모 한 장, 청웅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뜨거운 사막에 이미 은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한국산 최첨단 방공 체계입니다. 놀랍게도 며칠 전 이란의 자폭 드론과 탄도 미사일이 페르시아만의 하늘을 뒤덮었을 때 사막 한복판에서 그 치명적인 공격을 완벽한 명중률로 요격해낸 것이 바로 한국의 천궁포대였다는 실전 기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어망조차 허점을 드러낸 뚫린 대혼란 속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지옥 같은 사막의 모래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묵묵히 세워 올린 강철의 방패가 중동의 하늘을 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이 어느새 세계 4위라는 기적적인 자리로 뛰어올라 있다는 사실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습니다. 폴란드의 평원을 누비는 K2 전차, 루마니아 국경을 지키는 K9 자주포, 필리핀 영공의 FA-50 전투기까지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서방 강대국들이 벌인 무기나 줍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하늘과 땅을 지키는 최첨단 무기의 거대한 공급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왜 한국을 향해 애절하게 손을 내밀었는지 명백해집니다. 무자비한 미국의 폭격으로부터 하늘을 지켜줄 완벽한 방패와 봉쇄된 바다를 뚫고 나갈 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의 구조 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낡은 서가를 등지고 털썩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서류를 쥔 두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부들부들 떨려옵니다. 이 강인한 나라가 협상 테이블 밖에 덩그러니 소외되어 있다고 거침없이 단언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제 입을 거칠게 틀어막고 싶어집니다. 양측 모두 자존심에 눈이 멀어줄 것이 없다며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 끔찍한 파멸의 협상판에 이란은 대한민국이라는 상상조차 못한 절대적인 교환 가치를 과감하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머릿속 안개가 일순간 걷히며 소름 돋는 진실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서 한국은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결정적이고 눈부신 위치에 있어서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힌 저희가 감히 고개를 들어 그 실체를 똑바로 올려다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달린 에너지 취약국, 봉쇄가 길어지면 당장이라도 피를 토할 것 같은 약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이란과 중동 전체가 전후 복구를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모조리 틀어쥐고 있는 강자의 서늘한 얼굴이 완벽하게 공존합니다. 이 기막히고 경이로운 모순이 대한민국을 세계 패권 다툼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릴 가장 강력한 조커 카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를 당장 열지 않으면 군사력을 쓰겠다고 협박하지만 이란이 한국과 재건 파트너 협약을 맺는 운명적인 순간 이란은 한국이라는 든든한 조커를 방패 삼아 치켜들고 미국을 향해 비웃음을 날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의 치밀한 의도대로 한국이 이 은밀한 손짓을 굳건하게 잡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만하게 팔짱을 낀 채 이란의 숨통을 조이려던 미국 대표단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될 것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파키스탄에서 날아간 이 정보가 백악관에 보고되는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본토를 향한 폭격 명령을 무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다급하게 위성 전화를 걸어 제발 이란의 제안을 거절해달라고 애원하며 협조를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계의 지배자가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강대국들이 짜놓은 낡은 체스판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바위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쥐어짜며 바닥에서 일어납니다. 한국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을 소중히 가슴에 품어안고 어두운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갑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요동칩니다. 더 이상 단 1초에 지체할 시간도 없습니다. 구경꾼인 줄만 알았던 그들이 사실은 이 피비린내 나는 세계 무대에 생사여탈권을 쥔 주연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언해야 할 벅찬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복도 끝 열린 창문으로 이슬라마바드의 붉은 태양이 장엄하게 떠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분노와 절망으로 얼룩진 세계를 구원할 진짜 태양은 척박한 중동이 아니라 저 멀리 극동의 작은 반도 위에서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 글자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뜨거운 불도장처럼 선명하게 찍혀버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어두운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황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밤샘 근무로 지쳐있던 직원들이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봅니다. 저는 다짜고짜 한국 외교부의 에너지 담당 채널 직통 번호를 찾아내라고 소리칩니다. 제 목소리는 전에 없이 떨리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27년 동안 수많은 외교 기밀 문서를 만져왔지만 지금 제 손에 쥐어진 이 서류들만큼 무겁고 위대한 가치를 지닌 카드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라는 세계 최고의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이 살벌한 체스판에서 완벽한 체크메이트 말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지금 제 손안에, 아니 저 멀리 대한민국의 손안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줍니다. 수화기를 집어드는 제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납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그 짧은 몇 초의 대기 시간이 마치 몇십 년처럼 길고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한국 외교부 에너지 전담반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한국어 억양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저는 다급하게 그러나 최대한 또렷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이슬라마바드의 밀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을 브리핑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부가 전후 재건의 유일한 파트너로 한국을 콕 집어 지목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의 파멸적인 군사 폭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대한민국 당신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이 믿기지 않는 진실을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곧이어 심장을 울리는 믿음직스러운 대답이 돌아옵니다.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즉각 최고위층에 긴급 보고하고 우리 측의 카드를 당당히 테이블 위에 올리겠습니다. 파키스탄 중재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의 힘이 스르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고 맙니다. 해냈습니다. 단단하게 막혀있던 거대한 댐의 수문이 마침내 터져 열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는 이슬라마바드의 거리를 걷고 싶어 무작정 밖으로 나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뺨을 부드럽게 식혀줍니다. 저도 모르게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시내 중심계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앞입니다. 굳게 닫힌 대사관 외벽에는 파키스탄과 한국의 수교를 기념하는 오래된 흑백 사진 패널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무심코 그 사진들 앞을 걷던 저는 한 장의 낡은 사진 앞에서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맙니다. 1977년 파키스탄 북부의 맹렬한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망글라 댐 공사 현장입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가마솥 같은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낡은 안전모를 쓴 채 무거운 철제 파이프를 짊어지고 있는 한국 건설 노동자들의 모습이 흑백의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땀범벅이 된 그들의 얼굴은 제대로 알아볼 수조차 없지만 카메라 렌즈를 묵묵히 응시하는 그 굳센 눈빛만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울컥하고 치밀어 오릅니다. 두 눈에 고인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알라시여,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이란이 왜 그토록 애타게 한국을 원했는지, 어떻게 극동의 이름 모를 작은 나라가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조선업 1위의 절대 강자가 되고 중동의 험악한 하늘을 지키는 방산 수출 강국이 되었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깨닫습니다. 기적은 결코 하늘에서 우연히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그 가난하고 척박했던 시절 조국을 지독한 가난의 수렁에서 건져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처절한 부성의 하나로 이 낯선 중동의 사막과 파키스탄의 열사병 속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이름, 모를 한국의 위대한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피부가 숫덩이처럼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파이프를 용접하고 고국의 아내에게 붙일 몇 푼의 돈을 위해 시멘트 포대를 짊어졌던 그 거룩하고 숭고한 피와 땀방울이 모이고 또 모여 오늘날 미국과 이란마저 쩔쩔마에게 만드는 이 압도적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강철의 성벽을 우뚝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억만리의 댐을 짓고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자신들의 피부티들이 살아갈 조국이 다시는 세계의 변방에서 강대국들에게 고개 숙이고 눈치 보지 않도록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존엄한 국격의 주춧돌을 자신들의 가장 눈부신 청춘을 통째로 갈아 넣어 닦아낸 것입니다. 사진 속 그 위대하고도 이름 없는 영웅들을 향해 저는 조용히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경의와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들의 처절한 희생이 오늘 이 세계를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당신들이 흘린 짠내 나는 땀방울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 패권의 최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눈물 섞인 제 떨리는 목소리가 이슬라마바드에 밝아오는 새벽 하늘로 조용히 흩어집니다. 몇 시간 뒤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2차 대면 회담이 다시 열립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불과 하루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 대표단은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차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토록 오만방자하게 굴던 미국 대표단은 당황한 기색을 전혀 숨기지 못한 채 노트북 화면만 신경질적으로 두드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수석 중재자인 제가 테이블 정중앙에 당당하게 서서 한국의 정역적인 합류가 명시된 최종 협상 중재안을 양측에 공식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란은 한국과의 막대한 전후 재건 및 천국 미사일을 비롯한 방산, 조선 협력을 굳건한 담보로 삼아 즉각적인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을 선언합니다. 한국이라는 압도적인 기술 강국이 이란의 등 뒤를 거대한 산처럼 받쳐주는 구도가 완성되자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명분 없는 군사 옵션을 고집할 수도 이란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힘도 완벽하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분노를 삭히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무력 사용 승인을 철회하고 협상 타결을 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쾅! 의사봉이 경쾌하게 울리며 기적 같은 평화협정이 마침내 타결됩니다. 추락하던 전 세계의 증시가 일제히 폭등하고 멈춰섰던 거대한 공장들이 다시 힘찬 심장 박동을 시작합니다. 배럴당 130달러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치솟던 유가가 거짓말처럼 곤두박질치며 평곤을 되찾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알자지라 등 전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이 극적인 타결의 1등 공신으로 일제히 대한민국 세 글자를 한면 머리 기사로 대서특필합니다. 강대국들의 무력 시위 속에서도 묵묵히 압도적인 실력을 키워온 한국의 기술력이 끔찍한 살상 무기가 아닌 위대한 평화의 도구로서 전 세계 에너지를 구원해냈다는 찬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쏟아집니다. 호텔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하늘을 날아오를 듯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이슬라마바드의 눈부신 아침 햇살이 제 온몸을 따스하고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 협상 테이블에 한국의 자리는 애초부터 없었다고 오만하게 믿었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합니다. 한국은 힘없이 끌려다니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혼돈의 체스판을 완벽하게 끝내버린 진정한 지배자였습니다. 가난의 지독한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열사의 사막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한국의 시니어 세대들, 그리고 그 위대한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로 우뚝 선 현재의 거대한 대한민국. 이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영웅들의 서사시 앞에서 27년 경력의 늙은 외교관은 그저 경이로움과 존경에 찬 기립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이름은 이제 전 세계의 바다와 하늘을 지키는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방패로 세계 역사에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